대장 용종 하나 뗐다고 남들보다 비싼 유병자 간병인 보험을 추천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랬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심사와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예외 질환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만큼 보장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주요 예외질환 기준과 함께 간병인 보험 주요 5개사의 상품을 비교해 현실적인 가입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준비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만 약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험료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보험사와 특약인데도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거든요. 1년 전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뇌진탕으로 3일을 입원했던 53세 여성분이 있습니다. 만약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다면 월보험료가 11만 2,28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질병은 보험사에서 정한 예외 질환에 해당합니다. 굳이 비싼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알고 건강체로 준비했으면 보험료가 43,008원이면 되거든요. 내 병력이 예외 질환인지 아닌지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을 절반은 아낄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외 질환들인데요. 난소낭종, 자궁근종,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장용종, 어깨골절, 뇌진탕, 제왕절개, 맹장수술, 치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병력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저렴한 플랜으로도 준비할 수 있어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예외 질환을 잘 알고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누구는 몰라서 비싸게 가입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병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가입 전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 이력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가입할 수 있는 예외 질환 리스트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간병인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날 48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직접 간병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지나 오르는 인건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다만 갱신형 보험만 있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또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바로 도움받긴 힘듭니다. 두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쓴 돈을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이라 보험료가 오른다는 걱정도 없고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그만입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한도 부족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체증형 방식은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회사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나한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상황별로 추천드리는 기준이 다른데요. 20대에서 30대 젊은 분들은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특히 먼 미래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체증형 보험이 합리적이에요. 중장년층인 40대에서 50대 분들은 내 경제 여건에 맞춰 일반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보장 한도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준비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60대에서 70대 고령인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이 나을 수 있어요. 최근 갱신 주기가 15년형인 플랜도 잘 나와 있어서 60세에 가입해도 75세까지는 보험료 변동 없이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4개 맞는 방식을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 특약들인데요. 크게 3특약으로 나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면 180일 동안 15만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면 180일 동안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180일 동안 7만원을 보장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특약들은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하고 이후 181일부터 360
60일까지는 보장이 중단되는 면책기간이 있다는 건데요. 내가 1월 1일에 입원해서 딱 일주일만 간병인을 쓰고 퇴원했더라도 보장 기간인 180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만약 7에서 8개월쯤 몸이 다시 안 좋아져서 이번에 간병인을 쓰려고 하면 이미 180일이 지나버려 면책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181일 이상도 보장되는 특약인데요. 일반 병원 181일 이상 담보도 똑같이 1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7만원씩 보장합니다. 단 요양병원 181일 이상 특약은 해당 플랜에선 가입할 수 없고요. 현재 딱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은 B사를 가입했을 때가 더 저렴하고 남성분들은 C사가 저렴해 보이네요. 이번엔 체증형 간병인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회사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이 다른데요. A사는 5년마다 10%씩 가입 금액이 체증되는 구조입니다. 5년마다 15,000원씩 오르기 때문에 30세에 가입했다면 50년 뒤인 80세엔 200% 체증된 30만원이 보장되죠. B사는 특정 시기에 따라 금액이 체증되는 방식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5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0%, 20년 이상은 200%가 오르고요. 덕분에 30세에 가입했다면 A사에 비해 50세가 되면 30만원을 받습니다. C사인데요. B사와 비슷한데 중간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구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27만원을 보장하는 구간은 없지만 50세가 되면 30만원 받는 건 동일합니다. D사는 5년 뒤 120% 체증되고 끝인데요. 30세에 가입했다면 35세부터 18만원이 쭉 계속해서 보장됩니다. 마지막 E사인데요. 중간 과정 없이 20년 뒤 200% 체증되는 방식입니다. 30세에 가입했다면 중간 18만원, 22만 5천원, 27만원 이런 과정 없이 50세에 바로 30만원이 보장하고요. 이게 쭉 이어집니다. 체증형만 놓고 봤을 땐 B사와 C사가 더 유리해 보이고요. 특히 이 두 간병인 보험은 30만원까지 가는 기간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20대는 물론이고 50대, 60대까지도 효과적인 플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B사와 C사가 일단 체증되는 방식도 A사에 비해 낮다고 보이는데 보험료가 더 좋습니다. 아까 일반형의 간병인 사용 일당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C사, 여성은 B사가 더 저렴한데요. 비교가 쉽게 기본형과 체증형, 연령별 보험료를 합쳐봤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인 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예외질환 기준부터 연령별 설계 방향 그리고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단순히 가입 여부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증가할 간병비 부담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병력 때문에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가입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기준에 맞게 비교하고 디테일까지 체크해주는 설계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제한받은 보험료가 오늘 안내드린 기준보다 많이 높거나 본인의 병력이 예외질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확인해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32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